감독급 스텝이 정말 사용자라면 2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게 돼요.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는 윤지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는 감독급 스텝이 프리랜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주로 제작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작사와의 관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조수, 팀원급 스텝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노동청에서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이 조직 구조를 세팅을 했냐면 조수가 있다, 조수급 스텝이 있다, 그 위에 감독급 스텝이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제작사가 있다 라고 일단 세팅을 해 놓은 다음에 이 조수급, 팀원급 스텝에 대해서는 감독급 스텝이 사용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감독이 조수, 팀원에 대해서 사용자가 되는 거고, 이 조수, 팀원급 스텝은 감독이 고용한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법상 근로자로서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는 이 감독이 역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돼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조수, 팀원에 대해서요. 만약에 정말 팀원 조수에 대해서 감독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노동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아주 천차만별이에요. 사업장에서 고용한 직원이 5명이 안 된다. 그러면 노동법의 상당 규정들이 적용이 안 돼요. 감독급 스텝이 함께 오는 조수들 또는 팀원들의 숫자가 아마 5명이 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로 5인만 사업장의 사용자란 전제하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써야 돼요. 감독이 팀원, 조수를 앉혀놓고 근로계약서를 써야 돼요. 내가 사용자, 조수, 팀원은 근로자 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있어요. 3개월 이상 어떤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킨 사용자가 이 근로자를 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되고, 만약에 한 달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 달치의 급여를 예고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돼요. 제작 현장에서 촬영을 한 기간이 한 3개월이 넘었다고 쳐요. 그러다가 팀원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더는 일을 못하겠다. 그러면 감독급 스텝이 한 달치 급여를 추가로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팀원 조수급 스텝에 대해서요. 그래서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될 책임이 바로 감독급 스텝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루에 유급 휴일을 제공을 해야 돼요. 이건 역시도 누가 책임을 지는 거냐? 바로 감독급 스텝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 감독급 스텝이 정말 사용자라면. 그래서 사용자로서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팀원급, 조수급한테 제공을 해야 되고, 일주일 일했다 치면은 그 중에 하루는 유급 휴가로 보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6일 일했다 치면은 그 중에 하루는 하루치 일당을 더 주고 쉴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역으로 따지면은 마찬가지죠. 감독급 스텝이 사용자라면 팀원에 대해서 1년 이상 근무한 팀원에 대해서 퇴직금,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제작 현장에서 1년 넘게 촬영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퇴직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근무 기간이라는 것을 제작 건당 방송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 그 조수급 팀원급 스텝이 이 감독급 스텝하고 일했던 전 기간을 통해서 따지는 거예요. 촬영을 여러 개의 작품을 1년 넘게 촬영을 했다. 그러면 감독급 스텝이 그 해당 노동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될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역시도 만약에 지키지 않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어쨌든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신고를 해야 될 의무가 감독급 스텝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4대 보험 가입해야 될 사업장으로 일단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팀원들에 대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지키지 않게 되면은 이제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앞선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이 제작사와 감독급 스텝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 중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산재보험 가입해야 된다라는 문구를 아예 명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감독급 스텝에게 그 팀원, 조수급 스텝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제작사 측에서 이제 전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법도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출산휴가, 여성의 경우에는 90일이고 남성도 있어요. 남성도 배우자 휴가라고 해서 자기의 와이프가 출산을 하게 되면은 10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보장이 됩니다. 육아휴직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감독급 스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게 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과태료 또는 벌금, 심지어 징역 가능하겠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고소를 당하고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기간을 굉장히 좀 소모적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지 결과적으로 처벌됐냐 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자로서 이에 대한 의무를 부담을 하고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어떤 조사를 받고 신고를 당할 위험이 따른다라는 것, 이러한 측면도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감독급 스텝이 사용자라고 했을 때에는 본인이 단지 프리랜서가 되는 게 아니라 조수급 팀원급에 대해서 사용자가 된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하시기 바랍니다.